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헬라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쉬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또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전치사였죠. 자, 전치사를 우리가 잘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이건 안 지워지나 보다. 네. 전치사가 이렇게 있는데, 전치사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목적격만 온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네. 영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문장이 이렇게 쫙 있으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이런 것들을 이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웬만한 언어가 다 똑같아요. 이런 원리가 같습니다. 원리가. 문장 해석할 적에 복잡하거든요. 문장들이 대부분이. 그러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이런 것들을 가로를 치면 얼마 안 남아요. 단어들이. 요 남는 단어 가지고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이렇게 쉬워요. 원리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고 부사만 가로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전치사를 알아야 뭐 가로를 칠 거 아니에요.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알아야, 전치사를 알아야 뒤에 나오는 단어는 혹시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명사가 와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짝을 이뤄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되고 어떨 때는 부사가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라는 거죠. 수식어. 절대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될 수가 없어요. 네.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건 안 돼요. 전치사가 일단 붙으면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명사가 와야 그것이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짝을 이뤄가지고 수식어밖에 안 돼요. 수식어에서 형용사하고 부사. 요거 A는 형용사입니다. AD는 부사예요. 그리고 그냥 명사가 있어요. 깨끗한 명사죠? 이렇게 명사. 요거는 주어가 되고 목적어 되고 보어가 될 수 있어요. 요거는 문장의 주성분이 되는 거죠. 주성분. 요거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가로가 되는 거예요. 괄호. 그러니까 요거 원리만 아시면 웬만한 그 문장들은 언어들은 다 문장이 이렇게 원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고 부사만 가로쳐라. 나머지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주어 1번, 동사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다 돼요. 웬만한 언어들은. 뭐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언어들 다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여 개국 정도의 언어를 하는 배우는데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돼요.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데 자꾸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리는 다시 한번 이게 강조하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만 가로치고 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나온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나오면 그냥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수식어예요. 이 두 개는. 그러려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치사를 확실하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숙제를 냈던 거예요. 왜? 전치사를 알아야 뒤에 있는 명사를 가로에서 묶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사는,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우리 공부는 외울 필요 없이, 이걸 형부라고 나와요. 형부라고. 형부. 형부가 계신 분은 좀 빠를 거예요. 형부. 그래서 형부는 뭐냐? 형용사 부사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형용사 속에 부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올 때는 형부라고 나와요. 형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부사구나 생각해서 가로치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노트에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형부라고 되어 있는 게 부사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미지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도 사진 보내드렸는데 이거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수많은 머리꼴을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외워가지고 한다는 거는 무모한 일이에요. 10년을 배우고도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이렇게 약어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쉽게 공부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형용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용사를 보시면 요 형이라고 돼 있는 게 어드젝티브라고 돼 있는데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형으로 나와요. 형으로. 이렇게 약자가. 이거 형이라고 써 있으면 형용사예요. 시작을 형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1번이고 2번이고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형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옆으로 가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형 되다. 그럼 뭐야? 대명사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형용 대명사다. 이것은 저것은 이런 것들이 형용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명사를 잘 아셔야 돼요. 형용 대명사. 근데 풀릴 때는 어떻게 풀리냐? 이것이 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냐면 형하고 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이런 쪽으로 보면 쉬워요. 이거 대명사구나. 형용 대명사구나. 그 다음에 부사인데 어드벌브죠? 동사를 꾸며준단 말이죠. 이게 벌브가 동사예요. 동사. 동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영어에서 아예 그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 형용사는 원래는 명사 수식이에요. 요 부사는 동사 수식.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피커 켜져 계신 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 명사 수식. 부사는 동사 수식. 동사 수식.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문장 들어가서 헤매요. 아니 형용사가 뭐하는 친구지, 부사가 뭐하는 친구지 그러면서 그때 헷갈리니까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형자하고 부자가 나오면 글씨에 형부라고 나와요. 형부라고 이렇게. 형부라고 나오면 아주 반갑게 생각하면서 형부가 나타나셨네. 우리는 부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형부를 형부 부사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형부가 나오면 이렇게 형하고 부 나온다고요? 이걸 부사. 그리고 이 말은 동사를 수식어로 왔구나. 그래서 가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이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오는 거죠.
소유격, 역격, 역격, 목적격 세 가지가 온다 그랬죠. 영어에서는 아까 목적격만 온다 그랬잖아요. 영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근데 헬라어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할 때 이 명사가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목적격이냐, 어떤 거는 하나, 어떤 거는 두 개, 어떤 거는 세 개 다 취할 수 있죠. 요게 바로 숙제를 냈던 거예요. 요거를 다 외우면 좋고 못 외워도 한 번씩 써보신 분들은 그걸 다 외우라고 쓰라고 숙제를 내드린 게 아니라 한 번씩 써보시면서 아, 전치사가 소유격, 역격, 목적격을 취할 수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숙제를 내드린 거니까 뭐 부담 갖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원전으로 많이 보는 게 이 원어 공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리꼬리 다 외워가지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못 보는 사람 많아요. 그거 공부하다 지쳐가지고. 그런데 조금 배우고 그래서 4개월만 제가 배우는 거예요. 4개월만. 4개월만 배우고 그냥 원전으로 가서 그냥 계속 읽으면서 살으셔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생활이 돼가지고. 원전을 보면서 그냥 평생 내가 원전 보고 산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도 못하는 것보다 4개월을 배워가지고 원전을 읽으면서 가면 빠르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대명사도 오고 부사도 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칸에는 어떤 게 오냐면 기수, 서수, 관계사, 부정, 의문사, 지시사,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들이 쫙 오게 돼 있어요. 기수는 뭐예요? 하나, 둘. 서수는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관계사는 뭘까요? 릴레이티브. 이 관계사는 뭐냐면요. 관계대명사예요. 나중에 따로 배웁니다. 더 이제 깊어지는 건 배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도표에 나온 말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원문을 보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앞에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명사로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가 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여기 첫 번째 오는 단어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다 그래요. 요 관계대명사. 이런 개념을 지금은 갖고 계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뭐냐? 앞에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선행사라 그러죠. 앞에 있다 그래서. 그런데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어제 사가지고 온 사과. 이렇게 어제 샀다. 여기다가 나는 어제 샀다. 이런 말을 여기다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과가 있겠죠. 사과가. 그러면 내가 어제 산 사과.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이런 원리만 알고 계셔야 돼요. 주어 플러스 동사. 나는 샀다. 이런 말이 있고 사과가 있어요. 너는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는 가지고 있다 사과를. 이거 분명히 주어죠. 이거 동사죠. 이거 목적어예요. 그런데 이 사과를 내가 어제 산 사과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나는 어제 산 사과를 너는 내가 어제 산 사과를 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우리말은 그냥 끝에 동사를 넣으니까. 근데 헬라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관계사가 있어요. 관계사. 관계대명사라 그래요. 이거를.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어쩔 수 없이 관계대명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샀다라고 하는 말을 어제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다 이제 묶어가지고 뒤에서 놓으면 내가 어제 산 사과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주어 동사가 딱 오면 안 되고 여기다가 단어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무슨 단어가 필요하느냐? 이것이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거죠. 관계대명사. 아이고 너무 굵으네요. 잠깐만요. 이거 줄여놓고 약간 한 걸로. 네네.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도 사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사과하고 이 사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생략하고 내가 어제 산 절이 오면 문장과 주어 동사가 들어있으면 절이라 그랬죠? 내가 산 사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단어가 하나 있어야만이 그거를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관계대명사다 그래요. 관계대명사라.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원리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뭐냐?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에서는 더 줄여가지고 관계사라고 나오고 더 줄여가지고 관위로 나오는 거예요. 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보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가 관이라고 써 있다. 그럼 이 단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 관이라고 써 있는 거 보고 이거 관계대명사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거를 이 도표에서 지금 계속 한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보니까 부정사가 있어요. 부정사. 요거는 부정사는 뭐예요? 이 부정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걸 얘기해요. 요거는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뭉뚱그려 가지고 불특정한 수 이런 거를 부정사라 그래요. 여기서는 부정어라 그러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사하고 달라요. 이 말이.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거. 요런 말을 부정이라 그래요. 여기서는요. 그다음에 의문사는 다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은 의문사죠. 그다음에 지시사는 뭐예요?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이거 지시사예요. 비교급은 뭐죠? 영어로 than이죠. than. 뭐뭐 보다, 뭐뭐 하다. 비교하는 거예요. A보다 B보다 A가 크다. 뭐 이럴 때 비교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상급은 뭐예요? 최상급은 영어에 이제 더가 붙고 EST가 붙죠. ST가 붙죠. IST가 붙죠. 이렇게 이건 뭐예요? 가장 뭐뭐하다. 최고로 뭐뭐하다. 이런 말이 최상급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다 한글로 나오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3번에 가서 기서, 관부, 의지, 비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첫 글자들을 보면서 요 관이라고 나오는 관계사구나. 서수, 기수, 부정, 의문사, 지시사, 비교급, 최상급. 첫 글자만 보면 이런 말들이 떠오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명사에서 배운 거고 똑같이 나오니까 쉬워요. 그래서 주는 뭐야? 주격, 소유격, 역격은 역격. 왜 역격은 이렇게 여로 안 하고 역격으로 하냐면 다음에 여자가 여기 여성이 또 나오잖아요. 5번에서. 그러니까 요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역격을 써줘요. 아예 역격이라고. 그리고 목적격, 호격. 다 생각나시죠? 네. 주격은요. 문장에서 반드시 주어예요. 반드시 주어하고 보어가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격은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가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거 보어가 되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난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명사가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꼭 보셔야 돼요. 아, 주격이 주어도 되고 보호가 되는구나. 이거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소유격은 뭐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로고스인데 로구가 됐어요. 로구. 그러면 요거는 주격이에요. 요 우로 끝나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로고스는 말씀 은는 이가가 중에서 하나 붙으면 되죠. 주격이니까. 근데 로구가 됐어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말씀의 이렇게 하면 돼요. 소유격은 형용사가 되는 말이에요. 명사인데 이게 붙으면 형용사로 변한다 이거죠. 소유격은 형용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격은 형용사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주격은 주어가 되고 보어가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역격을 볼게요. 역격은 뭐냐? 누구누구에게. 그렇죠? 라틴어 배우시는 분이 계신데 라틴어는 탈격이라고 있죠. 탈격이라고. 탈격은 격에서 벗어난 걸 탈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탈격 배우셨죠? 네. 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네? 아니 프롬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간다고. 네네. 탈격이 있어요. 라틴어에서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탈격이 없어요. 그래서 역격하고 목적격하고 혹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역격은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역격. 우리 영어에서는 간접 목적어 같은 거죠. 그냥 이걸 우리가 역격이 나오면은 우리는 뭐라고 푸냐면요. 역격이 나오면 이 명사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처럼 가로를 쳐버려 우리는. 우리 공부가 8구조 원리 헬라어거든요. 그냥 헬라어가 아니에요. 8구조 원리 헬라어. 여기서 역격이 나오면 누구누구에게니까 to him. 이미 뭐예요? 에게라는 말, 이 격을 변화시켜가지고 이미 그 에게라고 하는 영어처럼 to가 이미 붙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전치사가 붙은 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역격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는 헬라어에서 특별히 역격이 나오면 가만 놔두면 이거 나중에 처리 곤란합니다. 역격이라는 명사가 있으면 가로쳐야 돼요.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고 같이 역할하니까. 누구누구에게니까. 그런데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풀어요. 그럴 때는. 그런데 역격 하나만 나올 때는 그냥 가로치고 말 때가 많아요. 요거는 이제 문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문장에 들어가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는 역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지금 뭐냐 5, 6, 7 누구누구에게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역격을 다티브라고 그러죠. 다티브.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이 나와요. 목적격. 아쿠사티브인데 이 목적격은 을을이 되겠죠. 을을. 이게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직접 목적어. 이렇게. 그 다음에 보카티브라고 하는 이 혹격이 있는데 이건 부르는 말이에요. 누구누구야. 보라. 뭐 이런 식으로. 혹격. 그래서 격변화할 적에 혹격은 주로 주격하고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애우지 않아도 돼요. 라틴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혹격하고 주격은 같기 때문에 주로 애우지 않아도 돼요. 혹격은. 그냥 주격만 잘 애워놓으면 혹격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단독적으로 쓰이면 혹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요. 요게 1, 2, 3, 4, 5, 6, 7. 이 형용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풀려요, 나중에. 그래서 형용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면은 5번, 5번째는 뭐가 나냐면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하는 성이 나와요, 성.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을 가져요, 성을. 히브리어는. 근데 헬라어는 중성까지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까지. 히브리어는 남성과 여성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늘이다. 그럼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 그러면 하늘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히브리나 헬라어 개념은 이건 남성이에요, 남성. 자, 땅이 있다. 이거는 헬라어 개념이나 히브리 개념은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직 크지 않아가지고 언뜻 딱 봤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럴 때 중성으로 쓸 수가 있어요. 구분이 아직 안 돼. 그럴 때 중성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거를 우리가 잘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명사가 남성이면 그걸 꾸며주는 형용사도 남성을 써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남성 형용사, 남성 명사가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도 다 똑같이 변화해요. 명사 꾸며주려고.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그거를. 그래서 그 까다로운 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애우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한글로 된 거를 애워가지고 책을 그냥 보는 거예요. 빠르게 보자 이거죠. 근데 원리는 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초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인칭이 나와요. 인칭. 그리고 수가 나오고 여기가 성이 나오고 여기 격이 나오고 그렇죠? 여기는 1번, 2번, 3번 형용사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 나오고 그러면 격성 인수가 나오는데 인이 뭐예요? 1인칭 2가 나오면 2인칭 근데 3인칭은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랬죠? 왜 그랬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것이 있어요. 너의 것이 있고 우리들의 것, 너희들의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것은 없어요. 왜? 그것이 무생물이거든요. 무생물이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없어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것의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도 여기 형용사, 대명사 나가다가 인칭에서 이거 1인칭, 2인칭, 3인칭인데 왜 없지 3인칭에? 이거 프린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 지시 소유 대명사는 소유 형용사에서 이 인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인칭은 없다. 그것의 것은 표현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나의 것, 우리들의 것, 너의 것, 너희들의 것 이렇게 1, 2인칭으로만 소유 대명사를 표식해요. 소유 대명사 표식을 한다. 표기한다. 좀 쉬운 말로요. 그래서 1인칭, 2인칭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죠. 헬라어에서는 단수와 복수. 히브리어에서는 단수, 복수, 쌍수가 있죠. 이렇게 헬라어 하면서 히브리어까지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설명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히브리어 할 때 빠릅니다. 헬라어는 단복수가 있구나.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 쌍수가 있구나. 자, 여기서는 중성까지 있는 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요거 두 개만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약간씩 왔다 갔다 해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같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편하죠. 요게 형용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사가 있어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명사가 있어요. 하늘이 있다, 하늘. 그런데 여기서 그 아름다운 하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하늘은 명사예요. 이 아름다운은 형용사예요. 근데 그라고 나는데 요게 정관사예요, 정관사. 이렇게. 그러니까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름다운이 꾸며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늘. 근데 이 그도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건 정관사인데 품사로는 형용사예요, 이게. 왜? 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 아름다운 하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헬라어에서는 요 하늘이 성이 남성이다. 그러면 이 형용사도 남성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써줘야 돼요. 정관사도 남성으로 써줘야 돼요. 이게 단수다. 그러면 얘도 단수 써야 돼요. 얘도 단수 써야 되고. 이렇게 성과 수와 격을 맞춰줘야 돼요. 성수 격을 맞춰줘야 돼요. 이 짝을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본문에서 좀 이따가 이제 본문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 이해. 원리 이해는 한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한글로 이해를 하시고 좀 이따가 이제 본문에서 헬라어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그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헬라어 개념은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중성이냐 이걸 따져줘야 돼요. 그리고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도 얘가 만약에 중성이다 단수다 그러면 여기도 중성 단수를 써줘야 돼요. 형용사도. 관사도 중성 단수를 써줘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헬라어가.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원래는. 근데 외우지 않고 이렇게 책에 보면 다 돼 있어요. 정리가.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관사라고 돼 있는데 정관사. 원래 관사는 두 가지가 있죠. 정관사. 더. 영어로 치면 이제 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관사라고 있어요. 어나 언이죠. 영어로. 이게 영어예요. 영어.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부정관사가 없어요. 부정관사를 안 써요. 그냥 정관사만 써요. 그럼 부정관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관사가 안 붙으면 부정관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로고스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부정관사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예요. 한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호가 붙었다. 관사가 붙었다.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정관사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정관사만 있어요. 정관사 플러스 명사 쓰면 돼요. 이렇게. 물론 히브리어는 이제 하가 와가지고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관사를 이렇게 쓰고 헬라어는 호, 헤토, 호에아이타 뭐 이렇게 다 관사가 다 달라지는데 써야 돼요. 관사를. 그러면 영어로 더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관사 왔으면. 그런데 헬라어에 관사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정관사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영어로 어나 언이 붙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헬라어에 관사가 없다? 그러면 한 어쩌고 저쩌고 한 명사. 히브리어 앞에 관사가 없다? 하점이 없어요. 히브리어가 이제 관사가 한데 이게 안 보여요. 앞에. 그러면 이게 부정관사가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헬러에는 부정관사가 없네 이러면 안 돼요.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관사라고 할 때는 정관사만 표현되는 거예요. 정관사만. 관이 뭐라고요? 정관사다. 한번 더 하세요. 정관사는 정관사는 나는 관이다. 따라주세요. 관, 네. 정관사는 여기서 우리가 관으로 나옵니다. 관으로. 요 관자 써 있잖아요. 관자.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 지가 없구나. 잠깐 요거 지우고요. 이거. 그래서 관사도 이 격이 있어요. 똑같이. 성이 있어요. 수가 있어요. 관사도. 왜? 지금 꾸며주려고 하는 명사. 요 명사가 지금 격이 뭐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혹격이냐? 역격이냐? 격이 뭐냐? 성이 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수가 단수냐? 복수냐? 요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꾸며주는 관사가 얘 격성수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그 필요한 관사를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딱 맞게끔. 형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형용사도 여기 격성 인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는 빼버리고 격성수를 맞추는 거예요. 격성수를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나 관사는 둘 다 형용사예요. 왜? 이런 것들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수식이니까. 이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형용사하고 관사가 명사 수식이다. 이 원리를 아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관사도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남성, 여성, 중성, 단수, 복수 명사에 해당되는 걸 똑같이 골라서 써야 돼요.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도표를 우리 책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소유격이 올 수도 있고 역격이 올 수도 있고 목적격이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뜻이 다 달라집니다. 디아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소유격이 올 때가 있고 목적격이 올 때가 있어요. 소유격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소유격이 오고 목적격이 올 수가 있죠. 자, 공부하신 분들 답을 해보세요. 자, 디아가 소유격이 왔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숙제는 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목적격이 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얼른 좀 컨닝해가지고 답 좀 주세요. 때문입니다. 네? 디아가 소유격이 왔어요. 그럼 뜻이 뭐라고요? 때문에 아니 통하여. 그렇죠. 못못을 통하여. 인하여. 자, 목적격이 왔을 때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책에 다 해석돼 있으니까 이미. 근데 우리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 아, 디아가 소유격이면 여기 있는 명사도 똑같이 소유격을 써야 돼요. 여기 디아가 목적격이면 여기 명사도 똑같이 목적격을 써야 돼요. 그 격을 따라서 써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헬라어예요. 그래서 소유격, 역격, 목적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접속사로 갑니다. 접속사로. 접속사로 가는데 접속사는 뭐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요거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주어하고 동사가 왔어요. 여기도 주어하고 동사가 왔어요. 근데 접속사가 여기 붙었어요. 그러면 요 접속사가 있고 여기 접속사가 없죠. 그러면 이 없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주절이라 그래요. 주절. 그리고 접속사가 이렇게 주어 동사를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종속절. 종속절, 이게 주문장, 부문장. 독일어 같은 데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것도 헬라어에서도 이런 말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주절이 주문장, 종속절이 부문장. 이렇게 이런 말도 쓰게 돼요. 책에서 가끔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절과 종속절 이렇게 알아도 되고요. 주문장과 부문장. 그래서 요 말이 지금 뭐예요? 핵심의 말이에요. 핵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뭐 할 때 뭐뭐 하셨다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해야 돼요. 이 말을. 성경에서 해석하실 적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깔은 거예요. 깔은 거. 그래서 접속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문장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접속사를 놓고도 또 동일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접속사가 있으면 이거 할 때 이러한 이유로 이거 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주문장, 주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종속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속절. 그래서 우리가 종속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종속 접속사가 있고 등위 접속사가 있고 우위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인데 종이라고 나오고 접속사인데 등으로 나오고 접속사인데 우로 나와요. 그 접종은 뭐냐? 접속사인데 종속 접속사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어 동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왔다 그러면 얘가 주절. 요게 붙은 게 뭐예요? 종속절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접등은 뭐냐면 카이 같은 거죠. 카이 같은 거. A하고 B하고 동등하다 이거예요. 둘 다 동등 취급하는 거죠. 동등. 등위가 A하고 B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위 접속사가 있죠. 그러면 네. 이거보다 이걸 더 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도 이걸 더 위로 본다. 그런 접속사의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장에서 보시면 해결되니까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돼도 지나가시면 돼요. 문장에서 이해가 될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불변사가 있어요. 불변사. 자, 불변사는 또 뭐냐? 불변사는 말 그대로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소유격만 해도 아니 관사만 해도 형용사에도 명사, 동사는 물론이거니와 다 변하잖아요. 웬만한 것들이. 근데 요 것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단어들이. 그래서 이 불변사 안에서 몇 가지가 있냐면 문장 불변사, 의문 불변사, 동사 불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것은 이제 문장에 들어가서 설명할 텐데 문장 불변사, 의문문은 아닌데 이 의문 불변사가 들어서 의문문처럼 쓰이고 동사 불변사로 해서 어떤 그 문장의 강조나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헬라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영어의 준동사처럼 불변사를 배우면 헬라어를 이제 한 텀으로 종착을 끝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공부에서는. 그래서 이 불변사는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나오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불변사가 마지막 위치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명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불변사 여기까지가 이 도표의 처음과 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자, 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명사가 있는데 이렇게 꼬리가 변하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외운 거니까 한번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시대명사라고 있어요. 3인칭 대명사와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 좋고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이면 뭐예요? 푸토스, 그 다음에 투투, 투토, 투톤, 그 다음에 복수는 뭐예요? 후토이, 후톤, 후토이스, 후투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외우지 마세요. 우리는 지나갑니다. 외우지 마세요. 다 써 있으니까 책에. 이런 거 다 외우다가 이제 헬로 못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요건 외우면 좋고 못 외워도 다 써 있으니까 또 그냥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면서 저절로 외워져요. 자, 에고가 나왔죠. 요게 뭐예요? 1인칭이니까 주격이래요. 그럼 요거 뜻이 뭘까요? 나는이 되겠죠. 나는. 자, 이거 무죠. 무. 나의. 모의가 나왔죠? 나 역격이래요. 나에게. 매가 나왔네요. 요 매가 영어로 치면 이렇게 미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요 매하고 미하고 나를. 이렇게 요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외우려고 하는 건 에고만 외우세요. 에고만. 에고, 나는, 아이, 에고, 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2인칭은 소이, 세예요. 이거를 우리가 발음을 쉬로 하면 좋겠네요. 소이, 세. 왜냐면 구별하고 있어. 소이, 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너는, 너의, 너에게, 너를. 여기도 보세요. 수가 있는데 애가 딱 붙었죠. 요게 뭐예요? 영어의 미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요게 목적격? 요것도 목적격 비슷하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기도 힘듭니다. 어차피. 그 대신에 요게 이제 숙제예요. 숙제. 3번 쓰는 거는 숙제예요. 3번 쓰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번 주에는 요거만 낼 거예요. 3번 쓰기가. 인지대명사. 요건 알아야지 이제 문장을 들어서 좀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외우지는 마시고 3번만 딱 쓰세요. 자, 우리는 날마다 헤매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휘바람을 부는 사람이에요. 휘바람을 분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헤맨다. 헤맨다. 너희는 너희는 휘바람을 햇바람을 분다. 네. 햇바람을 너희는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걸 보시면 보세요. 자, 복수 보세요. 복수. 우리는 뭐예요? 헤메이스죠. 네. 헤몬, 헤민, 헤마스 다 헤매는 거예요. 지금 헤메이스죠. 아예 헤메이스가 나오죠. 여기요? 헤매이는 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2인칭이죠. 2인칭은 너잖아요. 자, 휘메이스죠. 휘몬, 휘민, 휘마스.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휘바람을.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날마다 헤매는 사람들이고 헤매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우리예요. 우리는. 그다음에 휘 어쩌고 나오면 너희예요. 너희. 근데 외우면은 좋고 안 외워도 한 3번 정도 쓰시면 약간 외워질 거고 그 못 외워지는 부분은 본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익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익혀지도록 하세요. 요게 공부입니다. 익혀지는 게 공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교나 이런 일반 공부에서 막 애우려고 들었어요. 오스, 오원에 오연오스, 이렇게 꼬리 다 애우려고. 다 애우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니까 뭐예요? 못 봐. 이거 다 애우지도 못해서 반도 못 외워요. 신학교에서. 뭐 2학기, 4학기 해도 다 못 외워요. 교수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외워요. 왜? 밥 먹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밥 먹고 이것만 하잖아요. 막 헬라어 히브리어만 전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우려고 들지 마시고 이렇게 헤매는 건 우리고 휘바람을 부는 건 너희고 에고 아이고 에고 나는 어쩌고저쩌구나 쉬 너는 쉬 수 소이세 너 요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문장에서 익혀지는 거죠. 내가 저절로 애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보여요. 세 너를 매 나를 익혀지는 거죠. 이렇게 목적격인데 이렇게 자꾸 보니까 애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익혀지도록 애워라.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뭐죠? 3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요거 액센트 주의하라 그랬죠. 액센트가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다르죠. 아우토스, 아우투, 아우토, 아우톤, 아우테, 요거 에, 에스, 에, 엔, 여성 꼬리가 붙죠? 오스, 우, 오, 온. 오, 우, 오, 오. 아이, 온, 오이스, 우스.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 온, 오이스, 아. 이런 거 있어요. 요런 거는, 3인칭 대명사가 이런 게 있다. 이것도 한 번씩 읽어만 주시면 돼요. 이것도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형용사인데 아까 형용사도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왜? 명사하고 똑같이 맞춰줘. 격성수 맞아야지 꾸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있다. 선한. 그러면 아가도스인데 이거 오스로 끝났어요. 명사가 만약에 남성 단수예요. 그러면 아가도스를 써서 꾸며줘야 돼요. 똑같은 걸 격을 맞춰줘야 돼요. 격성수를 맞춰줘야 돼요. 우가 끝났죠? 오, 온, 에, 에스, 에, 엔, 에, 온, 우, 오, 온. 똑같이 변화해요. 명사랑.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단어만 형용사하고 명사일 뿐이에요. 변화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지금 뭐예요? 형용사일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용사도 애우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지나갑니다. 숙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칭 대명사만 3번 쓰시면 돼요. 자, 관사 나왔어요. 관사도 숙제예요. 요번에 숙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칭 대명사, 2번째는 관사.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관사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3번, 이것도 외우려고 알지 말고 3번만 쓰시면 돼요. 3번 쓰기가 숙제입니다. 호, 해, 토. 호이, 하이, 타. 그 다음에 투, 테스, 투. 톤. 똑같아요, 이거. 소유격. 그 다음에 토, 테, 토. 토이스, 타이스, 토이스. 이거 뭐예요? 톤, 텐, 토. 투스, 타스, 타.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아까 개념을 잡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요런 관사들이 있고, 형용사도 아까 변했고. 결국은 이 명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사가 격이 뭐냐, 성이 뭐냐, 수가 뭐냐, 요거에 따라서 얘도 다 바뀌는 거예요. 형용사도. 바뀐 걸 갖다 써야 돼. 똑같은 거를. 관사도 얘가 격선수가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갖다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려고 이 도표가 필요한 거예요. 외우면은 빠르고 좋겠지만
이걸 다 외운다는 것도 무모한 일이니까 우리는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인칭대명사하고 관사만 외우자고요. 그것도 외우지 마시고 3번씩만 쓰는 걸로. 안 외워줘도 또 실망하지 마세요. 본문에 들어가면 다 익혀질 거니까. 아시겠죠? 자, 관사까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전치사인데, 전치사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 접속사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돼요. 접속사 아까 설명했으니까 읽어주시면 돼요. 접속사가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접속사 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요 정도로 해놓고 우리는 지금 이제 어디로 가냐면 문장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문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장은요. 마태복음 2장 14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거를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실습하냐 이걸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글을 먼저 볼게요. 한글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이랬어요. 자, 우리 한글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자가 붙어 있죠. 이자가. 네. 요 이자가 붙어 있는 게 요게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 그죠? 근데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근데 고쳐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그죠? 저는 자들이 뭐예요? 나왔죠. 그러니까 요것에, 이것의 주어는 이거고, 이것의 동사는 나아온 거고, 예수께서는 주어고, 고쳐주신 것도 동사고, 이렇게. 우리말을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도 이걸 잘 풀면은 주어 동사가 보여요. 자, 헬로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카이가 나왔어요. 카이. 카이가 나왔는데 영어로 end예요. end. 너무 굵으네요. 카이는 영어로 en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nd. 그리고 자, 오늘 배운 거 나왔어요. 접속사하고 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접속사인데 무슨 접속사라고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하고 뭐예요? 같아요.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이걸 아니까. 이제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지금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 자, 두 번째 단어 보니까 여기 있는 걸 보고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버리고 이거를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셀돈. 자, 이거 혹시 읽는 거 잊어버리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요거가 푸고 이게 리을이에요. 그런데 자음자음이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의자로 붙여준 거예요. 얘 모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모음 만났죠. 로. 네. 세 만났죠? 근데 요 람다는 리을이에요. 그런데 뒤에 자음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리을 한 번만 쓰려고 그러니까 자음이 와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못 쓰고 그냥 이 디귿이라고 하는 자음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온이죠. 온. 그래서 프로, 셀, 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읽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헬러를 하나도 안 배우신 분들은 이거 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원문을 보고 읽으셔야 돼요. 프로셀돈 이렇게 읽으시고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요거를
이것도 공부해갖고 이제 안 보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힘드니까 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 이 머리꼬리를 다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거 안 보고도 이게 보여요. 나중에는. 왜? 익혀졌으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익혀져요. 자, 동사죠. 동사. 직이 뭘까요? 직설법. 우리가 배운 사람 배웠죠. 직이 뭐예요? 직설법이에요. 네, 직설. 표를 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표 보내드렸죠. 직설법. 직설법. 이 관은 뭘까요? 이 부정과거. 자, 제2 그래서 부정과거. 제2부정과거라고 표시해 줬으면 잘 되신 거예요. 제2부정과거. 이렇게. 그러면 표에 있는 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2부정과거는 뭘까요? 의미가. 제1부정과거가 있고, 불규칙. 그렇죠. 예, 제1부정과거는 규칙 변화. 규칙으로 변하는 거다. 어간이. 네. 그다음에 제2부정과거는 어간이 불규칙으로 변해요. 이거 내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만 말해도 잘하신 거예요. 이 관은 부정과거인데 과거인데 지금 규칙적으로 변하는 건 제1이고 제2는 불규칙 변화다. 그래서 어간이 불규칙으로 변하는 동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능은 뭘까요? 능동태. 능동태. 그러니까 나와왔다 그랬죠. 나와왔다. 그리고 3인칭 복수래요. 이거 네. 뭘까요? 3인칭 복수. 복수가 있죠. 요게 뭘까요? 문제를 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3인칭 복수가 여기서. 대답하시는 분 안 계시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사예요, 동사. 요 3인칭 복수는 뭘까요? 주어예요. 요게 주어예요, 주어. 이해되십니까? 네네. 요 단어 속에 예.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사를 푸는 거고, 물론 이걸 동사에 붙은 거지만 요거 3인칭 복수, 2인칭 복수 뭐 이런 게 나오죠? 그게 주어예요, 주어. 우리가 배웠죠, 이거. 뭘 배웠어요? 이런 거 배웠죠. 에이스, 맨, 에테. 우시. 배웠죠? 네. 요거 1인칭, 2인칭, 3인칭 어미예요. 그래서 요가 붙은 뭐야? 내가 뭐뭐 하다. 이게 주어란 말이죠, 전부 다. 우리가 뭐뭐 한다. 너희들이 뭐뭐 한다. 그들이 뭐뭐 한다. 너가 뭐뭐 한다. 그가 뭐뭐 한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 주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서 지금 3인칭 복수가 주어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인칭 복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석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나와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배운 거 나왔습니다. 자, 명은 뭘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명이 뭐예요? 명사. 명사. 네. 대는 뭘까요? 대명사. 야, 오늘 배웠죠? 요걸 가지고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격으로 나왔네요. 네. 역격이니까 애게죠? 네. 애게. 자, 우리 공부 조금 전에 해서 누구누구에게 뭘 주다 이런 뜻이 아니면 그냥 애게에 나온 거죠. 그냥. 여기 네. 보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여기서. 네. 소경이라고 하는 게 애게 나오잖아요. 그에게니까. 그죠? 소경이 나온 거고 그에게. 3인칭 단수가 나오는데 요게 뭐예요? 요것도 요 에게에 해당되는 그예요. 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거 가로치라 그랬죠. 왜 가로치는 거예요? 이 역격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단 이런 거는 안 돼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거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예.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2개짜리, 직접 목적어는 1짜리. 이렇게 풀면 되고, 이거는 그에게 나왔고, 그에게 뭘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 그에게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수식어가 돼버려요. 수식어. 에게가 역격은 그래서 저희자 플러스 명사처럼 가로 열고 가로 닫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잘 들으신 분은 여기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뭐냐? 주어. 요거가 뭐냐? 동사. 요거는 지금 뭐예요? 역격이니까 그에게. 요게 그구. 요게 투가 된 거예요. 투 힘. 영어로 치면 투 힘이에요. 그래서 가로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그런데 나왔다. 동사가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주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남성 복수를, 아니, 3인칭 복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격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형용 대명사죠. 네. 형용 대명사. 남성 복수. 여기 복수 맞죠? 네. 그러니까 카이가 나왔어요. 또 이것도 뭐예요? 등위 접수사. 우리는 등위 접수가 나오면 삼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쫙 긋고 요게 주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어. 요거 가로치고. 요건 동사. 자, 좀 눈에 보이십니까? 네. 소경과 저는 자들. 이거는 읽고 그냥 단어를 여기 보시면 돼요. 그냥. 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다 돼 있으니까 사전 찾을 필요 없이 이미 다 돼 있어요. 일대로 대칭돼 있어요. 우리는 문장을 풀면 돼요. 아, 요게 주어. 요게 동사. 요 안에 들어있는 주어가 요 주어하고 수가 맞아야 돼요. 수가. 수의 일치. 여기 복수 맞잖아요. 여기 복수 맞잖아요. 복수. 여기 복수했는데 여기 단수가 왔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면 주어가 이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주어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주어. 여기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거 삼각형. 요거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요거 주어. 이 주어하고 이 주어는 동격. 맞아야 되고. 수가 맞아야 돼요. 수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드디어 이제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 전치사를 잘 보세요. 전치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역격이 나왔어요. 역격. 자, 이 역격은 왜 역격이 나왔을까요? 이 명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형용 대명사. 형용 대명사니까 이거 뭐예요? 명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전치사죠? 크게 쓰면은 요게 전치사고 예. 요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찾아야지 가로치고 부사를 찾아야지 가로치고 아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가로쳐야지 문장 구조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요거 전치사가 보이니까 전치사. 여기에 형용 대명사가 있네. 그래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하고 이걸 가로칠 수가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그런데 이제 이 안에를 풀어야죠. 역격이에요. 요거 네. 역격 맞죠? 네. 여기 역격 맞죠? 네. 자, 문제 드립니다. 여기 정은 뭘까요? 정관사. 정관사. 아까 설명 잘 들으신 분은 보세요. 여기 관사가 있고 여기 뭐예요? 명사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이 책에서는
이 관사를 정으로 쓰고 있어요. 정으로. 정관사로. 아까 여기 정관사를 관으로 썼다 그랬죠. 관으로. 네. 네. 원래 관으로 써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정으로 쓴 거예요. 요 차이가 지금 나는데 우리가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정이라고 써 있는 걸 정관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관으로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 눈에 보이면 보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사구나. 그리고 토 있죠. 토. 아까 호, 해, 토, 호이, 하이, 다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정관사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역격에는 여기 오메가 밑에 이오타 하기법이 있어요. 여기 이자가 있어요. 여기 이오타가 여기 들어가요. 이거 토예요. 길어요, 이게. 그래서 역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히에로가 있는데 히에로가 성전인데 히에로가 지금 이 전사와 맞춰주기 위해서 역격을 쓴 거예요. 지금 역격. 네. 이 역격을 씀으로 해서 이 아내라고 하는 뜻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 합쳐져가지고. 왜냐? 우리가 지난번에 숙지한 것처럼 전사의 뜻하고 명사의 뜻하고 맞으려고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역격 중에 세 중에 하나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에 역격이 와야지 아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n이. 그래서 역격을 쓴 거예요. 지금 똑같이. 어떻게 요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전체 관사에서 명사까지 거기에서 캐는 모든 것들이 다 격이나 성이나 수가 다 일치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요 역격 잘 보세요. 여기 역격 일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요 안에서 요 정관사는 요 대명사로 꾸며주는 거고 네. 여기 대명사는 이 전시하고 한 짝을 이루는 거죠. 네. 한 짝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괄호를 칠 수가 있고. 그래서 가로쳐가지고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수식어. 네. 저 앞에도 역격이 그에게 이것도 가르쳐. 예. 그 성전 안에서 그에게 나왔다. 여기는 이 주어는 나왔다는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주어는 나왔다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그리고 여기 또 그리고가 나왔죠. 이거 잠깐 지울게요. 카이. 자, 그리고가 나왔어요. 여기 또 카이가 나왔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그랬죠? 삼각형. 이렇게. 그렇죠. 왜? 등이 접속사니까. 또 네. 아까 말하고 지금 말하고가 똑같아요. 등이에요.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으면 이 말하고 동격이에요. 지금 어떤 게 더 무겁고 가벼운 말이 없어요. 두 문장 다 중요한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등이 접사 쓴 거예요. 네. 우위 접사는 한쪽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종속 접사는 한쪽이 종속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났어요. 동직이니까 뭐예요? 동사의 직설법. 직설법은 네. 뜻이 뭘까요? 직설법은 뭘 직설법이라 그래요? 그냥 평서문처럼. 그렇죠. 평서문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평서문이에요. 고치셨다. 자, 일과가 나왔네요. 일과가 나오면 무조건 과거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과니까 네. 규칙 변화구나. 네. 그죠? 요 과거를 우리 공부하신 분도 생각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엡실론이 보여요? 네. 엡실론 보이죠? 네. 엡실론이 뭐예요? 엡실론이 과거 표시잖아요. 과거 표시. 옛날에 배우셨죠? 예. 예, 그런 건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요거 엡실론이 있구나. 요 엡실론이 그러면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과거는 항상 단어 앞에 엡실론이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배우신 다음에 푸는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풀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문장 구조를 자꾸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에데라 퓨센 나왔죠? 에데라 퓨센. 그러면 요 3인칭 단수가 있어요. 요것도 주어. 여기서부터 능동태까지가
동사. 동사. 그러니까 그가 여기 그가 있잖아요. 그가 네. 그가 고쳐 저 주셨다. 주셨다. 왜? 과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이 나왔네요. 명대, 대명사고. 인칭 대명사죠, 이거 그들이니까. 남성 복수, 네. 3인칭 복수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되겠죠, 그들. 네. 그들을. 왜? 목적격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봅니다.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여기가 목적어. 이렇게 푸는 목적어. 거예요. 네. 이렇게 풀면 잘 푸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학교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리죠. 아이고, 어디 갔어? 학교식으로 풀면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어. 네. 우리 8구조로 풀면은 여기가 주어. 아이고, 색깔을 딸리게 할게요. 빨간색으로. 여기가 주어, 동사, 여기가 목적어. 이렇게 씁니다. 네. 학교로 치면 주어를 S로 하잖아요. S, V, O, 목적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풀고 이렇게 푼다 이거예요. 요거를 주어, 요거 동사, 요거를 목적어.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2장 14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요게 주어예요. 요게 동사. 그에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 에게를 보고 역격은 가로치세요.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마찬가지예요. 이 역격은. 단독 역격은 가로치세요. 그 다음에 소경과 저는 사람들이가 주격이에요. 지금 이렇게. 형용 대명사라 그랬죠? 형용 대명사. 대명사죠. 명사죠? 주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수죠. 요게 복수. 여기 복수 맞죠?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 수가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풀면은 요게 동사, 요거 가로, 요거 주어.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네.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또 요거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네. 잘 보세요. 이 소경하고 전운자들이 그에게 나왔다는 사실 하나하고 성전 안에서 그가 고쳐주셨다는 말하고 두 문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문장이. 그런데 두 문장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그래서- 주절이고 종속절이 없어요. 이거는. 맹인과 그래서- 전운자들이 나온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적에 마태복음 2장 14절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맹인과 전운자들이 성전에 나왔다는 사실. 나왔다는 거.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고. 왜? 등이 접수하니까. 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정확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지금 헬라어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고 저처럼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영상을요, 자주 보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9시 반이에요? 네. 와, 내가 시간을 잘못 봤네요. 이거 오늘 너무 많이 오버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제가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이걸 다 했네요. 네, 들어가세요. 종료하겠습니다.